기자간담회에 참석해 주신 언론인 여러분들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민주당이 오늘 저녁 7시에 국회 법사위 제1소위원회를 단독 소집했습니다. 검수완박을 위한 검찰청법,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한 지 불과 3일 만입니다. 평일 기준으로는 고작 하루밖에 지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에 규정된 숙려 기간을 완전히 무시한 처사입니다. 국회법 제58조 사항은 소위원회에 회부되어 심사 중인 안건과 직접 관련된 안건이 위원회에 새로 회부된 경우 위원장이 간사와 협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민주당은 소위원회 소집 과정에서 우리의 국민의힘 간사와는 그 어떤 협의 과정을 거치지 않았습니다. 국회법 절차를 지키지 아니한 채 마치 군사작전 하듯이 검수완박법 4월 임시국회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심산입니다. 검수완박법은 우리 국민의힘은 물론이고 정의당 그리고 대한변협, 민병과 같은 변호사단체, 참여연대, 경실련 등 시민단체 모두가 반대하고 있으며 검찰은 물론 경찰마저도 검찰이 직접 보안 수사 비율을 확대해야 한다며 사실상 반대하고 있습니다. 모 여론조사 기관의 여론조사 결과도 52.1% 이른 국민들이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문재인 대통령께서 임명한 김호수 검찰총장마저도 헌법을 정면으로 위반한 것이라며 반대하다가 끝내 검찰총장직을 던져버렸습니다. 그럼에도 민주당이 무리하게 검수완박법 처리를 밀어붙이겠다는 것은 국가 사법 시스템이야 어찌 되건 말건 국민이 어떤 피해를 입든지는 관심이 없고 일단 자신들의 기득권을 지키겠다는 것이 아닐 수가 없습니다. 민주당의 무리한 입법 독주로 인한 피해가 국민에게 돌아간 사례는 이번만이 아닙니다. 민주당은 우리 국회를 폭력으로 물들이며 공수처를 출범시켰지만 공수처는 수사 역량 부족과 무능만 보여준 채 단 한 건의 인지수사도 못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임대차 3법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민주당은 임차인 보호를 명분으로 임대차 3법을 밀어붙였지만 임대인과 임차인, 을과 을의 싸움을 부추기고 전세 난민을 양산했을 뿐입니다. 검수완박법의 부작용은 불보듯 뻔합니다. 권력자들에 대한 수사는 중단될 것입니다. 경찰의 수사 지연으로 피해자 구제와 정의 실현은 지연될 것입니다. 결국 모든 피해는 힘없는 국민들에게 돌아갈 것입니다. 민주당은 문재인, 이재명 두 사람을 지키자고 국가 사법 시스템을 뒤흔들겠다는 반헌법적 입법 독주를 즉각 중단해야 합니다. 만일 민주당이 또다시 헌법 파기에 앞장선다면 국민의 엄청난 저항에 직면할 것임은 자명하다 할 것입니다. 문재인 대통령께도 거듭 촉구합니다. 이제라도 민주당의 위험한 폭주를 중단시켜 주십시오. 진영이 아닌 국가의 최고 지도자로서의 마지막 소임을 다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보면은 경찰로부터 사건을 송치한 이후 검사의 직접 수사권을 폐지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위험한가에 대해서 제가 검사 때의 경험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초임 검사 때 일인데 가구점이 종업원이 그 가구점 소유의 장롱을 훔쳤다고 해서 절도죄로 구속이 된 상태로 검사실에 송치가 되었습니다. 검사실에서 제가 직접 조사를 해보니 가구점 종업원은 나는 가구를 훔친 적이 없고 이거는 그 소위 유명 가구의 정품이 아닌 비품에다가 유명 가구의 그 상표만 붙인 것이다 라고 변명을 합니다. 그럼 왜 가구점 주인이 종업원을 고소했냐라고 종업원에게 물어봤더니 그 종업원이 하는 얘기가 자기가 거기서 열심히 일하다가 다른 가구점으로
이직을 한다고 하니까 절도죄로 고소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수사를 해보니까 그 당시 3위 가구였는데 3위 가구 정품은 장롱 문을 열고 안쪽에 그거 있잖아요. 그 뭐라 그래, 안쪽에 장롱 문을 열면은 그 안쪽 뒷면에 불로 3위 가구라고 딱 찍습니다. 3위기라고. 그런데 이 가구는 현장에 가서 봤더니 그 불로 지진, 3위기라는 불로 지진 표시가 전혀 없고 앞에 이렇게 철제로 3위 가구에서 붙여놓은 겁니다. 그래서 다른 가구점에 확인해 보니까 그 당시에는 정품이 전부 불도장을 찍는, 불도장으로 탁 찍어서 3위, 보르네오 이런 식으로 딱 찍는데 비품을 사가지고 정품이 아닌 다른 비품을 사가지고 유조품이죠. 사가지고 거기에다가 라떼를 붙여가지고 그 상표를 붙여서 판다고 해가지고 제가 그 당시에 억울하게 구속된 가구점 종업원 신원생활이었는데 제가 석방을 하고 가구점 주인을 무고죄로 구속 기소를 했습니다. 만약 검찰이 직접 수사권이 없다면은 경찰 수사를 그대로 받아들였다면은 그 억울한 가구점 종업원은 평생을 국가 시스템에 대해서, 국가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았을 겁니다. 또 두 번째, 제가 부부장 검사 시절인데요. 여름에 이 서울 시내 소공원에 가면은 서서문공원 이런 작은 동네 공원이 있습니다. 거기에 가면은 그 소위 말해서 불황인들이 많이 모여서 거기서 술도 먹고 싸우기도 하고 거기서 그 잠을 잡니다. 그런데 어느 날 술을 먹다가 싸워가지고 한 사람이 중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그 경찰에서 그 범인이라고 지목된 사람한테 자백을 받아가지고 자백 비슷하게 받았어요. 정확한 자백도 아니고 자백인 듯 자백이 아닌 듯 이런 조서를 받아가지고 이 구속 송치를 했습니다. 제가 그 구속 송치된 피의자를 상대로 물었더니 자기는 그 사람하고 싸운 적도 없고 병으로 그 사람 등을 찌른 적도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피해자를 불러봤어요. 근데 피해자 얘기가 뒤에서 찔렀다는 거예요. 뒤에서 피해자의 등을 찔렀다는 거예요. 이 뒤에서 등을 찔렀다 그러는데 그러면 어두컴컴한 밤이었고 조명도 아주 어두웠기 때문에 맞는 순간 자기가 쓰러졌대요. 그러면은 그 자기를 찌르는 범인의 얼굴을 볼 수가 없잖아요. 그 피해자의 말에 의해서도 범인을 볼 수가 없는 거예요. 아, 이거 수사가 잘못됐구나. 담당 수사경찰관을 불렀습니다. 불러서 이거 범인 지목 잘못된 거다. 다시 탐문 조사를 해봐라. 수사를 해봐라. 그랬더니 일주일 후에 연락이 왔어요. 범인을 잡았습니다. 그리고 범인이 깨끗하게 자백을 해요. 그래서 그 억울하게 구속된 비록 불황인이지만은 제가 석방을 하고 새로운 범인을 구속을 시켰습니다. 이것도 송치 후에 검찰 수사권이 없었다 그런다면은 밝혀내기 어려운 사건입니다. 제가 이런 사건이 수도 없이 많아요. 그러면은 지금 민주당이 제출한 법안처럼 송치 후에도 검찰에 대해서 수사권을 폐지한다면은 이 억울하게 구속됐던 사람들은 영영 대한민국을 원망하면서 평생을 살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이 검수완박법이 국민에게 피해가 가는 법이라고 강조를 하는 겁니다. 검찰을 위한 법이 아닙니다. 검찰을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계속해서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국민에게 이렇게 심대한 피해가 가기 때문에 민생범죄, 치안범죄에 대해서 엄청난 피해가 가기 때문에 저희들이 이 검수완박법을 비판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여러 차례 얘기했지만은 소위 말하는 부정부패 범죄, 권력자가 저지르는 범죄에 대해서 면죄부를 줍니다. 그럼 대한민국 기강이 서겠습니까? 정의가 서겠습니까? 대한민국이 공정한 나라가 되겠습니까? 상식이 존중받는 나라가 되겠습니까? 결국 그 피해는 국민에게 돌아가고 범죄를 저지르는 권력자만 좋아지는 이 법. 그래서 제가 죄인 대박
국민독박법이라고 하는 겁니다. 죄인은 대박을 치는 것이고 국민은 독박을 쓰는 겁니다. 그래서 국민독박, 죄인 대박법이 바로 검수완박법이다 이렇게 주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국민을 위해서 저희들은 싸울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을 위해서 이 법을 통과를 총력 저지할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들께서 함께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법사위 간사 유상범 의원입니다. 검수완박법의 문제점에 대해서 우리 원내대표께서 충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저는 제출된 법안이 갖고 있는 모순점을 아주 정확하게 여러분에게 좀 지적을 해드리겠습니다. 지금 그 발의된 법안에 보면은 검찰청법 제4조 검사의 직무에 관해서 이렇게 개정안이 되어 있습니다.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 다만 수사는 제외한다. 그런데 우리 헌법에는 영장 청구권은 검사에게 부여되어 있죠. 그리고 영장 청구는 형사소송법에 보면 수사의 장에 규정이 되어 있습니다. 즉 수사 과정에서 강제 수사를 하거나 신병을 구금할 때 영장을 그러니까 구속영장이나 체포영장, 압수영장을 하도록 돼 있어서 수사 과정 중에 그 강제 처분의 일환으로 규정되어 있는 겁니다. 이 법에 의하면은 검사의 직무에 공소의 제기 및 그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이 되어 있기 때문에 현재 영장 청구를 검사가 전혀 못하는 그런 결과가 됩니다. 엄청난 모순이 있고 헌법에 위배가 되는 그런 사항입니다. 그래서 이 법률이 검사 영장 청구권을 사실상 배제하는 이 규정 하나로 영장 청구권이 사라져버리게 됨으로써 이 헌법과 기존 형사소송법에 규정된 영장 청구권의 문제를 완전히 영장 청구권이 형해화되고 없어지게 되는 이 불합리한 결과가 되고, 또한 지금 이해람 중사특검법의 경우에도 별도의 영장 청구권 규정이 없는 개별특검입니다. 상설특검도 그렇고 공수처 검사도 마찬가지로 영장 청구권에 대한 별도의 규정이 없습니다. 그러면 형사소송법에 의한 검사의 그 수사 권한, 그리고 그 형사소송에 따른 검찰청법상의 검사의 직무로서 검사의 그 직무가 규정되는데, 검사의 직무의 공소 제기 및 유지에 필요한 사항만 규정함으로써 이 특검도 영장을 청구할 수가 없게 됩니다. 그러면 사실상 독립적으로 수사 및 그 기소 권한을 준 특검이 사법경찰관의 지휘에 불과하는 그 상황에 처하고 결국 영장을 검사에게 신청을 해야 되는데, 문제는 검사는 그 영장을 지금 검사의 직무 범위에는 그 영장을 청구할 권한이 규정이 안 돼 있어요. 공소 제기 및 그 유지에 관한 사항만 돼 있었고.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법 자체가 이미 헌법에 위반되는 규정으로 돼 있다, 이 말씀을 드립니다. 그와 함께 잘 아시다시피 보안 수사 권한이 없고, 검사가 구속영장을 청구하기 전이나 공소 제기하기 전에 피의자, 피해자 등의 의견 진술할 권한을 주어졌는데, 그렇게 할 수 있다고 되어 있는데, 또 같은 개정안에 보면 검사의 출석 요구권을 없애버렸어요. 그러면 검사가 출석 요구할 권한이 없는데 피의자나 피해자의 의견을 진술을 들을 수가 없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피의자나 피해자의 의견 진술을 듣기 위해서는 그 피의자나 피해자가 검사에게 올 수 있는 출석 요구권이 인정이 돼야 되는데, 그 출석 요구권은 폐지하고 법적으로 피의자나 피해자의 의견을 들을 수 있게 규정되어 있고, 그러면 결국은 그 사람들의 의견도 못 듣게 됩니다. 구속을 하거나 기소를 할 때 결국은 사람 그 관계자들로부터의 진술을 하나도 못 듣고 경찰이 작성한 조서만으로 기소를 하고 구속을 하는 비대면 구속, 비대면 기소의 엄청난 그
국민적 권익 침해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단적으로 한두 가지 예를 들었습니다만 민주당이 제기한 이 개정 법안은 그 자체로 헌법 위반이고 형사소송 체계를 완전히 완전히 붕괴시킨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이 법안 일소위를 여는데 결국 지금 이 소위 말하는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국민의 이해를 구하려는 노력을 전혀 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민들도 반대를 하고 있고요. 민주당이 진정 이 검수완박법에 대해서 자신감이 있고 또 국민을 설득하려는 노력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렇다면은 일소위를 비공개에서 공개로 열어야 된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그 공개회의를 통해서 국민들께서 국민의힘 의원의 주장, 민주당의 주장을 다 듣고 정확하게 판단을 내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국회의 책무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민주당은 비공개로 일소위를 열지 말고 반드시 공개로 열어야 된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지금 민주당이 이 법안을 통과시키기 위해서 어떤 잘못된 행위들을 하고 있는지 제가 한 말씀 드리겠습니다. 이 법안이 문제점은 뭐 다들 아시겠지만 6대 범죄 수사권이 없어져 버리고 그보다도 더 중요한 민생범죄에 대한 보충 수사권, 보완 수사권이 없어져 버린다라는 것은 잘 아실 것이고, 우리 그 사례에 대해서도 우리 원내대표님께 잘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러한 이 법의 문제점들을 잘 알고 있기 때문에 민주당 출신의 우리 법사위원이었던 법조인 출신들 두 분이 사임을 했습니다. 그분들 왜 사임했겠습니까? 차마 그분들이 법조인의 양심으로는 이 법안을 처리할 수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네. 송기현 우리 위원님과 소병철 위원님이 사임을 하셨습니다. 그분들은 도저히 이 법안을 정말 본인이 찬성하기에는 본인 양심에 아마 거리낌이 많았기 때문에 그렇지 않았겠나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또 안건 조정 소위를 무력화시키기 위해서 무소속인 양양자 의원을 사보임함으로 인해서 안건 조정위원회를 완전히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습니다. 또 거기에다가 안건 조정위원회 위원장을 민주당이 차지하기 위해서 우리 국회 내에서 최고령자인 김진표 의원을 사보임시켰습니다. 김진표 의원이 법사위원하고 무슨 관계가 있습니까? 경제장관 하셨던 분인데 그런 분을 사보임시켜서 안건조정위원회 위원장으로 하면서까지 이 법을 억지로 지금 통과시키려고 하고 있습니다. 이 점을 우리 국민들께서 잘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더불어민주당이 오늘 저녁 7시 법사위 일소위 계획을 일방 통보했습니다. 문재명 비리 덮기를 위해서 전 세계의 조롱거리가 될 수밖에 없는 최악의 입법을 밀어붙이겠다는 것입니다. 의사 일정은 간사 간 협의를 통해서 정한다는 국회법 규정을 무시한 것입니다. 또 국회에 제출된 법안은 15일간 숙려기간을 가져야 된다는 규정도 무시한 것입니다. 문재명 비리 덮기용 검수완박 법안에 졸속, 누더기, 허점들은 조목조목 드러나 있습니다. 시민사회, 학계, 참여연대까지 모두 위헌이라고 지적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입법 범죄라는 지적도 있습니다. 특히 검수완박 법안의 문제점은 부칙 2조에 담겨 있습니다. 검찰이 수사 중인 사건을 모두 경찰로 내려보내는 그런 내용입니다. 법 시행 이전의 사항은 불소급한다는 헌법의 원칙을 깡그리 짓밟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이재명 전 경기지사가 몸통인 대장동 부패 게이트, 문 대통령 전 사위의 태국 이스타젯 취업 특혜 의혹 수사, 월성 원장 경제성 조작 사건 수사,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 산업부 블랙리스트 수사, 대법관 재판거래 의혹 수사 등 검찰이 진행 중인 수사를 모두 경찰로 내려보내서 무력화하겠다는 겁니다. 김호수 검찰총장 면담 요청을 거부해온 문 대통령이 마지못해 오늘 면담을 한다고 합니다. 개학 시도를 방조해왔기 때문에 기대할 수는 없습니다. 이제 우리가 정말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유일하게 박병석 국회의장뿐입니다.
헌법과 법치의 마지막 보루 역할을 국회의장께서 해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입법부 수장의 권위 있고 책임 있는 태도를 보여주셔야만 이 난국을 헤쳐갈 수 있습니다. 지금 이 검수완박법이 통과가 된다면 이른바 6대 중대 비리 수사가 중단이 되고 또 경찰 수사를 토대로 하는 검찰의 보강 수사가 중단이 됩니다. 여기서 더 위험한 것은, 더 문제가 되는 것은 검찰의 보강 수사를 못하게 한다는 겁니다. 이번에 계곡 살인 사건에서도 검찰이 일종의 보안 수사를 했기 때문에 수사에서 성과가 있었고 범인을 검거할 수 있었고 억울하게 희생된 사람들의 한을 풀어줄 수 있었습니다. 기자 여러분께 대입을 해본다면 보도 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라는 겁니다. 보도 자료만 보고 기사를 쓰면서 취재도 인정하지 않고 절대 전화 한 통화도 허용하지 않는 그런 악법 중의 악법입니다. 언론인 여러분의 많은 관심이 정말 지금 더 중요한 때입니다. 이상입니다. 예, 전주혜 의원입니다. 짧게 부연만 하겠습니다. 이 법안이 금요일에 이제 제출이 됐는데요. 아시는 것처럼 지난 화요일에 당론으로 정한 다음에 금요일에 제출이 됐습니다. 결국은 민주당 의원님들조차도 어떠한 내용으로 작성이 됐는지도 모르고 지금 172명이 모두 다 사망을 했다는 것인데 이렇게 졸속으로 제출하는 것을 보면 민주당의 저희는 분명합니다. 왜 이 시점에 그동안에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 개혁을 그렇게 외치면서 아무런 검찰의 수사권 박탈 여부에 대해서는 이런 방구 얘기도 없다가 정권 말기 한 달 남기고서 왜 이렇게 급하게 처리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대해서는 또 사회적 합의가 있어야 되고 충분한 논의가 있어야 된다는 여러 가지 지적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왜 이것을 금요일에 발의한 법안을 왜 오늘에서야 급하게 일소에 처리하려고 하는 것일까요? 결국은 본인들이 감추고 싶은 범죄를 끝까지 뒤엎기 위한 것입니다. 이 법안은. 국민들을 위한다는 것은 미명에 불과한 것이고 결국은 민주당을 위하고 민주당 관련 인사들을 위한 법안이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 있어서 언론인들께서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국민들도 많은 관심 가져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7시에 논의를 한다고 하는데 아직 전문위원 검토 보고서나 소위 심사자료 아직 아무것도 된 것이 없습니다. 이 자체가 바로 졸속입니다. 이 졸속 처리된 법안에 이 어떠한 결과를 가져왔는지는 졸속 처리된 임대차 3법의 결과를 국민들이 이미 경험해 보셨기 때문에 알 것입니다. 극심한 수사 혼란과 수사 공백이 있을 것이고 이로 인해서 많은 진범을 놓침으로써 대한민국의 많은 범죄 피해자들이 피해 보호를 못 받는 그러한 사태가 일어날 것입니다. 다시 한번 민주당에 경고합니다. 민주당이 떳떳하다면 진지한 논의하십시오. 오늘같이 강제 처리한다면 그것은 본인들의 죄를 감추기 위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습니다. 이상입니다. 예. 혹시 우리 기자 여러분들의 질문이 있으면은 답변하겠습니다. 예. 박병석 의장 면담했는데 언제요? 지난주에 예. 의장님도 그런 처리에 대해서 신념이 있으신 분으로 알고 있는데요. 면담 이후에 혹시 이 사안과 관련해서 반응이 있거나 의견 전달이 있거나 글쎄 계속해서 의장님께서 국회의 큰 어른으로서 이 헌법 위반이고 반민주적인 이 악법인 이 검수완박법 처리에 좀 중재를 해 주십사, 그리고 거기서 중심을 잡아주십사 하는 요청을 드렸습니다만은 아직까지는 특별한 그런 말씀이 없으십니다. 예, 말씀하십시오. 어느 미디어 오늘의 조선호 기자. 예.
한 가지 좀 확인 겸해서 한번 말씀드리고 싶은데요. 원내대표께서 2019년 3월에 대표 발의한 그 검찰청법과 그 형사소송법 발의한 그 법안들을 좀 보면은 상업경찰관리의 지휘감독의 통제 그 감독으로 이렇게 이제 그런 개정을 하고 그 이제 수사 대상도 이렇게 고위공직자나 국회의원 경제관련 국회도 이렇게 수사는 그렇게 판정한다는 그런 대목이 그 법안의 개정안에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원칙적으로 그때도 이제 수사는 경찰이 하고 기소는 이제 경찰이 하되 이제 부패 관련 수사를 경찰이 하는 거라는 그 요지의 내용인 것 같은데 그러면 이제 지금 오늘 대표께서는 지금 시점에서도 수사와 기소를 분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 좀 더. 이제 자꾸만 민주당 의원도 그렇고 일부 언론에서 마치 제가 수사 기소의 완전 분리를 주장한 것처럼 이렇게 기사를 쓰거나 또 민주당에서 그런 주장을 하고 있는데 제가 제출했던 법안의 내용이 문재인 대통령이 얘기했던 수사권 조정 법안과 동일합니다. 저는 공수처 설립 반대했고요. 검찰이 갖고 있는 수사 대상 범죄의 상당 부분에 대한 수사권을 경찰로 이관을 하되 부정부패 대형 경제사범 등 소위 말하는 특수사건에 대한 수사권은 검찰에 그대로 남겨둬야 된다. 라고 제가 주장을 했고 그렇게 제가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제가 제출한 법률안 내용이 보면은 기본적으로 한 7% 되는 범죄에 대한 수사는 경찰이 나머지 부정부패 대형 경제범죄 사건 등 중요범죄에 대한 수사는 검찰이 나누어서 해야 된다. 그리고 검찰이 경찰에 대한 수사 지휘권은 그대로 갖고 있어야 된다. 그래야 경찰이 잘못된 경찰이 법령을 위반하거나 인권을 침해하는 경우에 이거를 시정할 수가 있는 것이다. 다시 말씀드려서 검찰과 경찰도 견제와 균형의 원리에 따라서 서로 감독하고 감시를 해야 된다. 그것이 국민을 위하는 길이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이제 특정 언론이나 또 특정 정치인들이 저희 주장 진위에 대해서 마치 제가 수사 기소를 완전히 분리해서 검찰을 공소총으로 만들어야 된다라고 주장한 것처럼 오도하는 것에 대해서는 이제 그런 것에 대해서는 제가 제 주장을 제대로 얘기했으니까 그 법안을 보면서 그 법안 내용대로 좀 해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는 6대 범죄에 대해서만 검찰이 수사를 하고 있는 할 수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거기에서 더 수사 대상을 좀 더 줄일 필요가 있는 어떤 그런 기소권의 분리 취지인 거냐라는 의견을 좀 검경 수사권 조정에서 제가 보안 수사는 이제 오해하지 않으셔야 되는 게 불구수 사건으로 통치가 되면 검사가 보안 수사를 지휘할 수도 있지만 바로 보안 수사를 직접 할 수가 있습니다. 규정상은 보안 수사 요구가 원칙입니다. 그래서 구속 사건의 경우에는 모든 사건에 대해서 검사가 직접 수사를 하고 관련 범죄를 다시 찾아내고 이런 과정을 겪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수사가 돼서 기소가 되는 거예요. 방금 말씀하신 6대 범죄의 경우에는 검사가 사법경찰 관리에 있어 송치된 사건이 아닌 별 사건이 아닌 걸 직접 수사할 수 있는 규정을 나타내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마 원내대표께서 하신 법안도 보안 수사 권한은 그대로 다 유지가 있고 그 다음에 직접 수사 권한은 제한하는 지금 이번에 저희가 시행하는 법안과 거의 같은 법안입니다. 그러니까 제가 제출했던 법안과 문재인 대통령이 통과시킨 검경 수사권 조정 법안의 내용이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자, 네,
이투데이의 유해빈이라고 합니다. 어디요? 이투데이의 유해빈이라고 합니다. 오늘 정의당이 국회의장 예당한 후에 이제 양당의 합의점을 찾기 위해서 정의당 안에 안을 만들고 양당을 찾아가서 이제 설득을 하겠다라는 입장을 밝혔는데요. 여기에 대한 어떻게 정의당 안 가지고 추가로 논의를 하는 것을 원하시는지 아니면 우리는 우리는 정의당 안이 뭔지 모르지만은 그 중재의 그 시도에 대해서 적극 부과하는 그런 요인이 있습니다. 예. 네, 저 뉴스원 유세진입니다. 일단 오늘 법사위 1소위에는 어떻게 참석을 하시는 건지 궁금하고, 이제까지 대표님께서 항상 밝혀가셨던 입장이 국회법이 허락하는 모든 수단을 강구하겠다고 해오셨잖아요. 그럼 거기서 조금 더 내부적으로 논의가 진척된 게 좀 있으시군요. 아니 일단은 뉴스에 들어가서 이 불법 소집된 일소에 대해서 우리 주장을 할 그런 계획으로 되어 있고요. 법안 심사, 구체적인 법안 심사에 대해서는 저희들 좀 더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한 말씀만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정부 들어와서 검찰의 직접 수사는 중대 부패 범죄만 국한이 돼 있었죠. 네,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렇게 조정이 된 겁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법무부가 발간한 자체평가 결과 보고서가 있어요. 이거 저희 의원실에서 공개를 해서 기사도 많이 나왔었는데요. 여기 보면 이 중대 부패 범죄 수사에만 한정한 뒤에 단속 실적이 저조했다. 박범계 법무부가 이렇게 밝히고 있어요. 사회 지도층 범죄연단이 부진했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수사 과정에서 확인된 구조적 문제점을 근본적으로 개혁할 수 있는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이거 박범계 법무부가 진단한 겁니다. 이런 진단이 나왔는데도 이런 중대범죄 수사도 못하겠다고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은 우리가 부패에서 더 자유로워질까요? 거꾸로 가는 거지 않습니까? 이게 검찰의 직접 수사를 확 줄였더니 부패에 대한 범죄 수사가 이렇게 실적이 미진해졌다고 박범계 법무부가 이런 자료를 내고도 이런 직접 수사 기능을 완전히 없애겠다. 이게 뭘 의미하겠습니까? 이거야말로 문재명 비리를 덮기 위해서 지금 마음이 급하다는 겁니다. 이게 본질이에요. 다른 또 질문 없으면 네, 저 KBS 강경원인데요. 이전에 박홍근 원내대표 상대로 토론 요청하셨었는데 아직 답변이 안 온 건지 아니면 뭐라고 왔는지가 좀 궁금하고요. 그리고 앞으로는 어떻게 원외에서 대응하실 계획이 따로 있으신 건지. 공개 토론 제안을 했는데 답변은 없었고요. 그리고 결국은 민주당이 절정석을 갖고 있고 민주당이 마음만 먹으면은 합법도 통과시킬 수가 있고 과거 전례도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국민을 상대로 민주당의 이 불법성, 부당성, 반민주성에 대해서 계속해서 국민들을 상대로 보고를 드리고 국민들의 여론으로 이 법안이 통과되지 못하도록 최선을 다할 계획입니다. 하나 더 지금 보세요. 말씀하는데요. 오늘도 그렇고 이제 박홍근 민주당 원내대표는 왜 이렇게 이번 새 정부 출범 전에 이걸 통과시키려고 하는지에 대해서는 다 개혁에도 때가 있다면서 이번이 아니면 이제 대통령 거부권도 없고 다수 의석으로 통과시킬 수 있는 시점이 다시는 이제 오기 어렵다. 그런 이제 설명을 했는데 수사기소 어떤 분리와 같은 이런 근본적인 개혁이 민주당 지금 다수 의석에서의 어떤 이제 대통령도 이제 민주당 출신 대통령이었을 때만 가능하고 다음 어떤 이제 정권이 바뀌면은 불가능하다고 그렇게 보고 얘기를 하는 것 같은데 실제로 그러면 이 국민의힘이나 윤석열 정부에서는 그런 어떤 개혁이나 이런 법 제도 개선, 수사기소 분리와 같은 제도 개선에서는 그런 의지나 이런 것이 있는지, 현실한테 정말 제가 답변 공약을 냈었습니다. 내가 얘기할게요.
자꾸만 질문 자체에서 개혁, 개선 이런 말씀하셨는데 분명히 말씀드리지만은 이 검수완박법은 국민 다수뿐만 아니라 시민단체, 법률가 단체, 학회 모두가 반대하는 개혁 입법입니다. 개혁 개선이 아닌 개혁 입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입법을 하면서 그걸 개혁으로 포장하는 것도 우선 말이 안 되는 소리고요. 그리고 입법이라는 것은 국민을 위해서 해야 되는데 국민한테 해악만 끼치는 법을 하면서 이걸 개혁 입법이고 자기들이 다수가 있게 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것은 그거는 그야말로 국민을 호도하기 위한 그런 술수에 불과하다. 이런 말씀을 드리고요. 그 윤석열 당선인의 이 검찰 개혁에 대한 그 공약에 대해서는 우리 유상범 간사께서 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윤석열 당선인의 검찰 개혁의 공약은 기존에 수사권 조정을 거쳐서 1년 동안 시행된 결과가 기관 간의 핑퐁, 그 다음에 고소장 접수 거부, 또 수사 지연, 부실 수사 이런 실태가 많이 발생을 했습니다. 특히 경찰 단계에서 변협과 민변에서도 발표를 했습니다만 고소 사건이 접수되고 수사가 미진하고 수사가 지연된다는 그 통계가 다 발표가 되고 그 문제점이 노정이 돼서 그 문제점에 대해서 실질적으로 신속하게 국민 피해를 구제할 수 있는 방안으로 개선을 하자는 게 윤석열 당선자의 공약이었습니다. 그래서 검찰에서 지금 보안 수사를 하고 있지만 수사 준칙상은 보안 수사 요구를 원칙으로 하는 규정에 좀 변화를 줘서 경찰에 많은 사건을 내려버리지 말고 직접 수사할 때는 직접 검찰에서 수사할 수 있게 보완을 해서 국민들의 피해를 구제하자. 그 다음에 뭐 여러 가지 핑퐁성 사건 이첩도 막자. 이런 식의 시행된 제도의 개혁 개선을 위해서 공약을 내세운 겁니다. 그래서 처음에 나온 게 검경 책임 수사제 확립 뭐 이런 말씀으로 나왔지만 실제 저희가 지금 과정에서는 국민 피해 구제를 위한 검경 책임 수사제 확립으로 이렇게 이제 정리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공약은 현 시스템에서 국민적 피해가 발생하는 부분을 없애는 형태로 개혁하는 공약으로 발표가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지금 민주당이 안 거는 완전히 다른 부분이죠. 예. 그분 없으시면 간담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질문 하나. 감사합니다. 예, 오늘 마치시죠. 여러분 이번에 하신 거. 예. 제가 또 다음 일정이 있어가지고 4시에 수고하셨습니다.